만약 여러분이 50세가 넘었는데 이틀까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 운동은 관절을 파괴하고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2만 5천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로서 저는 이러한 흔한 동작들이 초래하는 피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근력을 키우고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한 대안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분 안에 집에서 편안하게 피해야 할 운동과 당신을 튼튼하고 움직이기 쉽게 그리고 통증 없이 유지해줄 똑똑한 대체 운동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동 번호 1. 바벨 데드리프트와 스쿼트. 바벨 데드리프트와 백스쿼트는 전신 근력 운동의 왕과 여왕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관절이 마모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동작이 통증, 디스크 압박, 심지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하중 분산에서 시작됩니다. 두 동작 모두 무거운 하중으로 척추를 수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수행하려면 고관절, 발목, 흉곽의 완벽한 가동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수십 년 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운전대를 잡고 있었거나 혹은 단순히 완벽한 가동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벨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허리를 취약한 자세로 만듭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더라도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과 척추 주변 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요추를 통해 전달력이 증폭됩니다. 자세가 조금만 틀어져도 허리 디스크 탈출, 요추 염좌 또는 좌골 신경 자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의 역할도 잊지 마세요. 많은 어른들이 단지 아직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선 몸무게를 들어 올립니다. 존경스럽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더 나은 방법, 에어 스쿼트와 원레그 데드리프트. 에어 스쿼트는 여전히 놀라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엉덩이 유연성을 유지하고 둔근과 대퇴사 두근을 강화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더 효과적인 방법, 의자를 타깃으로 삼으세요. 의자 스쿼트. 가슴을 펴고 발꿈치에 체중을 실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속도를 늦추고 모든 반복을 통제하세요. 후방사슬 활성화 릴리 해싱, 글레그대 드리프트를 시도해보세요. 신발끈을 묶거나 바닥에 서무원, 가를 짚기 위해 몸을 굽히는 동작, 근육내내지만 척추에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견구 균형을 잡기 위하 한 손을 카운터 위 올려놓으세요. 결론은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바벨 스쿼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움직이고 통증 없이 지내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척추는 여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운동 2. 백 익스텐션은 위험합니다. 백 익스텐션은 언뜻 보기에 무하해 보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누워서 가슴이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어죠. 맞나요? 하지만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이 흔한 헬스장 동작 근오히려에 옥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육 긴장, 통증, 그리고 회복하기 힘든 장기적인 온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만 체어, 짐볼, 바닥 등 어떤 자세에서든 전통적인 백 익스텐션은 척추를 과신전해야 합니다. 즉,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또는 자신의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등을 반복적으로 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미 척추 주변 근육 허리를 따라 뻗어 있는 밧줄처럼 생긴 근육에 만성적인 긴장을 겪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너무 오래 앉아 있을 때 애 아프거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 뻣함을 느끼는 근육과 같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팽팽하고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는 동작입니다. 백 익스텐션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척추를 과신전 상태로 만들고 긴장된 부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며 요추의 작은 관절들을 압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염증, 디스크 자극, 심지어 척추의 피로 골절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세가 무너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양팔과 다리를 동시에 바닥에서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허리 신전 운동은 종종 갑작스럽거나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을 수반합니다. 이는 디스크를 압박하고 척추신경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위험을 높입니다. 허리 통증은 이미 50세 이상 성인의 운동 능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위험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이든 자립심을 감소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허리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허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백 익스텐션 대신 척추, 코어, 그리고 둔근을 강화하는 안전하고 두뇌 발달에 효과적인 동작인 크로스크롤 익스텐션을 추천합니다. 크로스크롤 익스텐션을 하려면 먼저 요가 매트나 패딩 카펫처럼 부드러운 바닥에 엎드려 눕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고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목은 편안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 오른팔과 왼다리를 바닥에서 몇 인치 정도 살짝 들어 올리면서 동작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1에서 2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며 엉덩이, 등, 어깨의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양쪽 팔을 내리고 반대쪽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왼팔과 오른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며 천천히 안정적으로 10회씩 반복합니다. 높이가 아닌 안정성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진행합니다. 허리에 긴장감이 느껴지면 가동 범위를 줄이거나 서서 하는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이 동작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과신전을 방지하여 척추 압박을 줄여줍니다. 둘째, 신경 근개를 자극하여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걷는데 필수적인 팔다리의 협응력을 길러줍니다. 셋째, 좋은 자세와 부상 예방에 중요한 등은 햄스트링, 그리고 상체를 강화합니다. 더 가벼운 동작으론 한다면 크로스크롤이 변형된 스타의 엔딩 버전을 시도해보세요. 똑바로 서서 코어에 힘을 주고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들어 올린 무릎에 반대쪽 손으로 두드립니다. 30초 동안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양쪽을 번갈아 가며 반복하세요.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 안정성, 요추인지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허리는 단순히 뼈와 근육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선반에 손을 뻗는 것부터 소파에서 일어서는 것까지 모든 움직임을 위한 핵심지 시스템입니다. 허리를 보호하고 강화하세요. 하지만 나이 또는 신체 구제 더 이상 막지 않는 위험한 동작으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운동 3. 앉아서 행진하는 코어 활성화. 균형은 몸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코어가 강해지고 인지력이 높아질수록 더욱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독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좌식 행진이 필요합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과소평가된 이 동작은 노인들이 매일 의지하는 기능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거나 서 있거나 고르지 않은 지면에 적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푹신한 소파나 흔들의자는 피하고 등을 곧게 펴고 단단하고 안정적인 의자에 앉으세요. 발을 엉덩이 너비만큼 벌리고 바닥에 평평히 놓고 등바디에 기대지 않도록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마치 배를 살짝 찌르는 듯한 느낌으로 배꼽을 안쪽으로 살짝 당기세요. 이것이 코어 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몇 인치 정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이제 왼쪽 무릎을 같은 방식으로 들어 올리세요. 다리를 번갈아 가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동작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바로 앉은 자세의 행진입니다.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협응력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어의 깊은 안정화 근육을 적절한 타이밍에 활성화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복부, 골반저근,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근육들은 몸을 똑바로 세 우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훈련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즉, 강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하는 행진이 가장 큰 장 점 중 하나는 관절의 전혀물이 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쿵쾅거리거나 몸을 비틀 필요도 없고 바닥에 엎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높지 않더라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연석을 오르는 것이 더 쉬워지고 걷는 자세가 좋아지며 몸을 돌릴 때의 흔들림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낙상이나 고르지 않은 발걸음이 걱정되는 노인들에게는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다리당 10회씩 총 20회의 행진을 한 라운드 해보세요. 처음 해보거나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면 더 적은 횟수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리프팅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2에서 3세트까지 늘려가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거나 가슴 높이에서 손바닥을 살짝 모아 힘을 더하면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어 조절과 안정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 다른 변형으로는 각 리프팅의 최고점에서 잠시 멈추는 동작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내리기 전에 2~3초 동안 들어 올리세요. 이는 실제 생활에서의 균형 조정을 모방하고 신체가 더 큰 통제력을 가지고 반응하도록 훈련합니다. 코어 운동 외에도 앉아서 하는 행진은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하면 발과 발목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동작은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촉진하는데 이는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이 점은 정신력 향상일 것입니다. 앉아서 행진하는 것은 집중력, 협응력, 그리고 대칭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신경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뇌와 신체의 연결을 강화하는 미묘한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매일, 심지어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든, 커피를 마시든, 저녁에 휴식을 취하든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 몇 분씩 하는 운동은 더 강한 스텝, 더 나은 균형감, 그리고 더 나은 신체 제어력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앉아서 행진하는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움직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게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동작은 가장 현명한 시작점 중 하나입니다. 운동사, 균형과 발목 강화를 위한 스탠딩 힐 레이즈. 발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초가 서서히 약해져 불균형, 나쁜 자세, 그리고 결국 위험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스탠딩 힐 레이즈입니다. 이 작고 부드러운 동작은 종종 간과되는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데 이 근육들은 똑바로 서고 안정적으로 걷고 넘어지거나 넘어졌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튼튼한 의자나 조리대 뒤에 서서 시작하세요. 기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볍게 지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엉덩이 너비만큼 벌립니다. 무릎은 살짝 굽히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하고 어깨뼈를 살짝 뒤로 당겨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제 천천히 발끝으로 일어서면서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균형과 자세 조절에 집중하세요. 동작의 정점에서 1~2초간 멈춥니다. 그레언 다음 발꿈치를 천천히 다시 내립니다. 1회 반복입니다. 움직일 때 자세를 잘 유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보이지 않는 줄에 의해 부드럽게 위로 당겨진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나 뒤로 기대지 마세요.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은 의자에 가볍게 얹되 전체 체중을 지탱하지 마세요. 목표는 외부의 지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10에서 12회씩 2세트로 시작하세요. 근력과 안정성이 향상되면 15회씩 3세트까지 늘려가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발목의 반응성이 좋아지고 종아리의 지구력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자세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몸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 외에도 더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힐레이즈는 신체의 고유 수용성 감각 시스템, 즉 내부 균형 모니터를 활성화합니다. 균형 있게 들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발, 발가락, 발목 관절이 뇌로 신호를 보내
지형 변화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일상적인 균형 감각, 각향 상관 악상 개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석에서 발을 내딛거나 매트가 미끄러질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운동은 찰나의 순간에 당신을 보호하는 반사신경을 발달시킵니다. 직장에서든 TV를 시청할 때든 책을 읽을 때든 오래 앉아 있다면 힐 레이즈가 좋은 해결책입니다. 발바닥 근막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하토의 펌프를 활성화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치질이나 설계, 오지를 할 때도 힐레이즈를 합니다. 그만큼 힐레이즈가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힐레이즈가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이 튼튼하고 안정감을 느끼면 걷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자세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러한 정신적 변화는 신체적 결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내에서 5회 하도록 하세요. 5분도 차에 걸리지 않고 운동 후에도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사실 하하체가 튼튼할수록 프로 몇 년 온갖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앵활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질 것입니다. 스탠딩 힐레이즈는 때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스탠딩 자세를 취하세요. 당신의 미래 균형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 5. 자세와 어깨 가동성을 위한 벽천사자 자세.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목 통증, 두통, 호흡곤란, 심지어 소화불량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자세를 개선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 중 하나가 바로 월 엔젤, 월 A 젤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이 동작은 상체, 어깨, 그리고 자세 근육을 강화하여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잡고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 엔젤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섭니다. 발은 벽바닥에서 약 15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머리, 등 위쪽, 꼬리뼈를 벽에 밀착시켜 몸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이제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구부립니다. 이렇게 하면 손과 팔뚝이 벽에 밀착된 골대 자세처럼 팔이 쭉 뻗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 자세입니다. 벽에 닿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을 천천히 위로 밀어 올립니다. 팔꿈치, 팔뚝, 손은 최대한 벽에 닿도록 유지합니다. 마치 어깨뼈를 등주머니에 집어넣듯이 어깨뼈를 척추 쪽으로 당기는 데 집중합니다. 팔이 가장 높이 올라가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시작 위치로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느리고 조절된 자세로 수행하되 속도보다는 자세에 집중합니다. 월 엔젤 운동은 능형근, 승모근, 후면 삼각근을 포함한 상체를 집중적으로 단련합니다. 이 근육들은 경합골을 수축하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을 강화하면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어깨의 앞쪽 굽음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 가동성을 향상시키면 상체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이는 물건을 들어 올리고 팔을 뻗고 심지어는 식료품을 옮기는 것과 같은 작업에 필수적입니다. 월엔젤의 또 다른 주요 이점은 척추 근육, 특히 하부 승모근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져 자세가 나빠지고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 엔젤과 같은 운동으로 이 근육들을 강화하면 척추를 바르게 유지하고 목과 허리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어깨 기능 전반을 향상시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8배에서 10회씩 2세트로 시작하세요. 운동 내내 느리고 균형 잡힌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특히 어깨나 목에 불편함을 느끼면 자세를 조정하거나 가동 범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체와 어깨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활성화가 느껴지지만 통증은 없어야 합니다. 월엔젤은 자세를 가에선할 뿐만 아니라 호흡도 가에선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어깨를 펴 면심 호흡이 더 쉬워집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호흡이 제한되면 피로, 호흡 곤란, 근육과 조직으로 의산소 공급감 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짚거나 손줄을 안아 올리거나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을 때 wall angels는 더욱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 맨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목놀 50대 이상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가장 흔한 스트레칭 중 하나와 이 스트레칭이 심각한 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목을 풀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고전적인 넥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50대가 넘은 사람들에게 넥롤은 척추의 가장 위험한 동작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부학과 관절역학 때문입니다. 목을 원을 그리며 돌릴 때는 4가지 개별적인 운동 범위, 측굴곡, 앞으로 굽힘, 외측 굴곡, 옆으로 기울임, 그리고 회전 좌우로 돌림, 이 동시에 결합됩니다. 이 3가지 운동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힘을 가하면서 3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면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경추관절이 닳고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이미 취약해진 신경이나 디스크가 압박될 수 있습니다. 목을 돌릴 때 가끔 들리는 퍽 하는 소리, 나갈리는 소리? 그건 풀림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관절이 꺾이거나 연골이 마찰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동작은 관절 불안정성, 디스크 마모, 그리고 목과 상부 척추 신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동작 평면을 존중하고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통제력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소용돌이 동작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대신 각 방향을 부드럽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조준해야 합니다. 이것을 장수를 위한 정밀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굽힘과 신전으로 시작합니다. 목 뒤쪽이 살짝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턱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내립니다. 잠시 멈췄다가 등을 누르지 않고 머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목을 열고 목 앞쪽을 스트레칭, 알 정도로 만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몇 번 반복하며 숨을 고르게 들이마십니다. 다음으로 측면 굴곡을 연습합니다. 왼쪽 어깨는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목 옆부분이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중앙으로 돌아와 왼쪽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천천히 움직이고 잡아당기거나 튕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을 추가합니다. 마치 어깨 너머로 보듯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멈췄다가 가운데로 돌아와 왼쪽으로 돌림니 다. 특히 긴장감이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무리하게 범위를 늘리지 마세요. 제어된 동작은 목의 작은 안정근을 훈련시켜 사각지대를 확인하거나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 몸을 돌리는 등 실제 동작 중에도 빠르게 반응하고 머리를 지지하도록 합니다. 이 3단계 목 운동 루틴을 일주일에 몇 번만 실천해도 긴장이 완화되고 자세가 좋아지며 두통도 줄어들 것입니다. 게다가 목을 완전히 돌리는 것처럼 겉보기에 무해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손상으로부터 경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움직임은 필수적이지만 전통보다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도 강하고 통증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목 돌리기 같은 위험한 습관을 버리고 신체의 역학을 존중하는 절제되고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7장 달리기 조용한 프레임 파괴자. 솔직히 말해서 달리기는 오랫동안 몸매 관리의 궁극적인 방법으로 미화되어 왔습니다. 칼로리를 소모하고 생산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며 대부분의 피트니스 루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달리기, 특히 장거리 도로 달리기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 빠르게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고위험 활동이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리는 동안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무릎, 엉덩이, 척추, 특히 발목과 같은 관절은
체중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충격력을 흡수합니다. 25세가 되면 연골, 힘줄, 근육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지나면 이러한 조직은 더 얇아지고 단단해지며 마모에 더 취약해집니다. 충격이 누적되고 손상은 회복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거리를 조깅하며 앞으로 몸을 숙이고 어깨는 뻐근하고 목은 뻐근한 채 얼굴에는 노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이든 러너들에게 너무나 흔합니다. 나쁜 자세와 달리기의 반복적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합쳐지면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틀을 깨는 의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화끈거리나요? 조깅 후 허리가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그건 몸이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달리기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세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앞으로 더 기울어지고 몸통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달리는 동안 몸통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척추에 무리를 주고 목을 뻣뻣하게 만들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이고 보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초래합니다. 단순히 몸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보행을 담당하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움직임은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걷기, 특히 신중한 속도와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워킹폴을 사용하여 상체를 움직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산책이 관절에 좋고 자세를 교정해주는 전신 컨디셔닝 세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클링이나 수영을 고려해보세요. 두 운동 모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훌륭한 심혈관 운동을 제공합니다. 고정식 자전거는 추운 계절이나 야외 지형이 위험할 때 적합합니다. 수중 운동은요? 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최고죠. 척추를 너무 세게 두드리지 않고도 폐, 다리, 심장을 모두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고 달리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면 거리보다 자세에 집중하세요. 짧은 인터벌, 부드러운 지형, 잔디나 트랙 등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뿐만 아니라 몇 시간 후에도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늦게 느껴지는 통증이나 긴장감은 신체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건강을 위해 달리는 건가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달리는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 바로 달리기 루틴을 개선할 때입니다. 심혈관 건강이나 신체 활동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걸음수를 늘리는 방법을 더 현명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관절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척추에 씌울 틀니, 무릎에 씌울 인공인대도 원래 관절만큼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마일리지나 메달이 아니라 근력, 자세, 그리고 유연성을 위해 훈련하세요. 70대나 80대가 되면 마일리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통증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테니까요. 나이가 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 습관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50대 이후에도 여전히 놀랍도록 활동적이고 활기찬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훈련한다면 말이죠. 당신이 하는 운동은 오늘 없애는 것이 10년 후에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고 손주를 데리러 갈 수 있고 꿈꿔왔던 여행을 갈 수 있는 은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대신 지혜를, 짐 대신 통제력을 얻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통은 명예의 상징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논의한 현명한 대안을 고수하고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중요한 것, 즉 프레임을 보호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실제 피트니스 조언을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늘부터 피하고 싶은 운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힘을 기르면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